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 4월 관세 쇼크 이후 저점에서 V자로 반등,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기는 있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 또 ETF, 또 월 1%, 연 17%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 9월, 10월 경우에 계절적으로 조정도 온다고 하는데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했을 때 이러한 ETF의 매매 차익은 과연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만약 세금을 내게 된다면 금소세 그리고 건보료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는 특히 매매 차익이 발생됐을 때 우리 연말정산 받았을 때 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죠. 여기에도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계좌 그리고 커버드콜 계좌, 연금 계좌에서 각각 ETF 소득 원천별로 세금 효과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서 기초자산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코덱스 200 그리고 국내 대표 고배당주죠. 플러스 고배당주와 그리고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제공받고 있는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ETF에서 우리가 배당 소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상장 펀드 또는 ETF에서 받는 거는 배당이 아니고 뭐죠?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15.4%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밑에 금소세 6.6%에서 49.5%, 그리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가입자 연간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자 배당 소득이 초과됐을 때, 우리 지역 가입자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이자 배당 소득이 초과됐을 때 약 8% 정도가 추가 부담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그 ETF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종목에서 배당을 받게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세법 개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4%,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5%입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 기업이나 또는 그 25% 이상 배당 성향 기업 중에서 직전 3년 연도 평균 약 매년 5% 정도씩 배당이 성장되는 기업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분리과세죠. 분리과세라는 건 뭐죠? 세금은 이렇게 내지만 금소세와 건강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면에 우리 그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지급하는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한번 보죠. 여기서 받는 것도 역시 배당. 통상 우리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연 한 17% 정도 우리가 보통 분배금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한 2% 정도가 보통 배당 소득세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콜옵션 매도를 통한 뭐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약 2% 수준을 해당하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역시 분배금 15.4% 과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ETF가 있죠. 코덱스 금융고 배당주 탑10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5에서 6% 정도의 배당 소득이 나오죠. 그럼 요 배당으로 재원으로 받는 분배금 같은 경우는 다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은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 분배금 한번 볼까요? 옵션 분배금은 당연히 일반형 코덱스 200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대신 이러한 ETF는 콜옵션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ETF의 기초자산 수익률을 100%다 추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이 옵션 분배금을 활용할까요? 역시 커버드 콜이죠.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 매도 비중을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초자산이 국내 지수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이 ETF의 기초자산 수익률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게 커버드콜의 단점이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에 따라서 최대 50%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자산 상승률이 타겟 같은 경우는 90% 정도 추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방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큰 메리트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인컴 수익과 실질적인 수익률이 높은 ETF로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코덱스 200이나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 일반형 ETF죠. 당연히 우리 요새 말이 많은 대주주 요건, 뭐 10억으로 할 건지 50억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장외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비상장 주식이 아닌 일반 소액주주분들의 ETF, 일반 국내 우리 주식 매매 차익은 다 아시죠? 비과세입니다. 커버드콜 ETF는 어떻게 될까요? 커버드콜 ETF를 제가 팔았습니다. 이거는 보유기간별 과세로 좀 독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해서 그 커버드콜 ETF는 파생형 ETF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생 ETF의 매매 차익은 통상 배당소득세로 간주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1,500원에 팔았어요. 한 500원 정도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죠. 또 하나를 봅니다. 과표 증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표 기준 가격이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1,200원, 매도했을 때 뭐 1,300원, 1,400원이면 거기서 작은 거 15.4%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매도했을 때 분배금은 따박따박 17%씩 들어오는데 ETF 수익률이 그 기간 동안에 뭐 5%, 7% 하락이 돼가지고 과표 기준 가격이 1,100원이 됐습니다.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작았다고 볼 수가 있죠. 과표 증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0으로 봅니다. 그래서 0 곱하기 15.4% 제로죠. 그래서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죠. 파생형 ETF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조금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사 연금펀드라든가 ISA 또 개인형 IRP 절세 계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좌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그 일반형 ETF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 띄지만 과세 이연이 되고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죠. 하지만 기초자산이 이런 코스피나 국내 고배당주가 아니고 우리가 또 많이 하고 있는 휴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즉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서 배당받으면 한미 조세 협약, 외납세 공제에 따라서 먼저 원천징수 15%로 뛰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금 계좌에서 많이 넣는 ETF가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죠. 요거를 중간에 내가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습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 매매 차익 역시 과세죠. 하지만 연금 계좌나 IS 계좌 아니기 때문에 역시 과세 이연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죠.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내가 연금 계좌나 IS 계좌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배당 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니까 과세연이 되죠. 옵션 분배금은 아예 처음부터 과세 제외죠. 매매 차익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된다면 역시 과세연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금소세 건보료의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금 계좌나 IS, ILP 계좌에 굳이 그 커버드콜 ETF를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은퇴를 앞두신 분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인컴 수익이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좀 그 분배금을 받는 게 메리트인데 여기는 지금 이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한도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연금 계좌나 IRP 계좌는 합해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 ISA 계좌는 얼마입니까? 연간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많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상방에 제한되다 보니까 분배금은 꾸준히 나오지만 또 재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한정돼 있어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또 하나.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게 우리 그 미국 주식을 또 내가 수익이 나서 또 어떤 차익 실현을 하겠다. 또는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은 과연 연말정산
또 금소세, 건보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통상 금소세라고 하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세정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기준이고요. 만약에 2천만 원이 안 되면 15.4%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되시게 되면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든가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임대소득, 또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한 번 더 누진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라는 거죠. 6.6%부터 과표 10억이 넘어가면 49.5%입니다. 그래서 요 금소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많이 하죠? 명의, 통장 쪼개기죠. 명의를 분산한다. 가족 명의로. 아니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다. 그 다음에 세금은 내지만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분리과세에 가입한다. 아니면 세 번째가 우리 미국 주식과 같은 양도세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양도세 한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말까지 그 내가 수익 난 미국 주식 또는 해외 상장 미국 ETF를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애플에서 현재까지 200만 원 수익이 났고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에서 한 600만 원, 그 다음에 역시 그 빅데이터 AI의 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요새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 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나는 아직 마이너스 300이에요. 그 다음에 해외 상장 ETF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그 나스닥 100 QQQ라고 하죠. 플러스 300이 났습니다. 이거를 매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익통산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연간 손익난고와 손실난고를 상계 처리하죠. 그러면 수익난고에서 손실난고, 요 팔란티아를 상계 처리하게 되면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죠. 여기에 개인별로 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요걸 빼게 되면 뺀 금액에 양도세율 22%를 적용하게 되면 121만 원을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언제요? 내년 2026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도세다. 양도세라는 거는 역시 아까 분리과세랑 비슷해요. 세법으로 말하면 분류과세거든요. 퇴직금, 양도세는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렇게 세율은 높지만 우리 종합과세라든가 건강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미국 주식과 해외 상장 ETF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많이 하시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연간 내가 가족 개인별로 가족 명의별로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상장 ETF, QQQ, 뭐 스파이 또는 반도체 ETF, 속스 이런 걸 하겠는데 연간 매매 차익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도 그 초과분,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그 연말정산 할 때 우리 가장 중요한 인적 공제 뭐죠? 기본 공제 대상자 있죠? 보통 150만 원씩 빼주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명의로 또는 배우자 명의로 내 아들, 딸 명의로 이렇게 미국 주식을 샀는데 여기서 수익이 좋아가지고 연간 100만 원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빠져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에 그 ETF, 뭐 일반형 ETF라든가 커버드콜 ETF 하시는 분들,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9월, 10월 계절적 조정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 매도했을 때 그 매매 차익이 금소세, 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한 그 자산관리 관련 종합자산관리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